안녕하십니까, 김희석입니다. 네, 지난 시간 저희는 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과 당선 이후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었는데요. 2025년 1월 6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코앞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곧 출범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아시아 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경제의 중심지 월가에서 800조 원 규모의 자산을 굴리는 월가의 큰손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윤재성 뉴욕 생명자산운용 CIO 겸 아시아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코앞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 분위기 어떤가요? 미국은 분위기가 꽤 좋아요. 미국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좋은 적이 언제였나 할 정도로 좋고, 일단 미국은 경제가 너무 좋고, 주식도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한국 시장 정치적 상황을 미국 시장에서의 관점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예. 이렇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죠.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또 한 번의 한국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이 소식에 대해 혹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들의 반응이 궁금하거든요. 미국 분들은 관심 없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지금 전 세계를 보면은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문제가 많아요 정치적으로. 거기다 이제 한국까지 포함하는데 한국이 아직도 미국한테는 emerging country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 보면은 그분들한테는 혼란스럽겠죠. 이게 세 번째 임피치멘트고 거기다 마셜 러까지 하셨어요. 윤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대통령도 아니죠. 네, 이에 따라서 미국 현지에서 한국 증시,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의 관점도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증시 전망에 대해서 미국 현지에서 좀 어떤 생각 갖고 있을까요? 시작부터가 좀 힘들었어요. 삼성전자가 많이 힘들어했고,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지금 EV 마켓도 좀 흔들리고 그래서 윤 대통령이 마셜 러 영어로 말하면 시작하기 전부터도 주식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근데 이제는 마셜 러까지 하고 임피치먼트까지 왔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 대해서 더 조심스러운 태도가 보여요. 거기다가 Value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선전을 했지만 한국 정부가 일본만큼 그렇게 제대로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일본도 한 3년 거쳐서 그 자리까지 갔는데 한국은 이제 1년이다.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때 아직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아서 한국에 투자하고 싶은 의지가 뭐 때문에 있을지 아직은 안 보여요, 전혀. 예. 그렇다면 아시아 경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함께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 당선인 하면 아시아가 느끼는 건 uncertainty, 불확실성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시장에서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있거든요. 대표님은 원달러 환율 네.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계실까요? 그거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1,500까지 가겠죠.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기사에.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을 샀고, 딴 데는 주식이 떨어진다 한국만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환율도 지금 1년 넘게 1,400을 꾸준히 지키다가, 요번에 마셜 러 때문에 1,430, 40까지 갔어요. 이게 1,500까지 갈지 안 갈지는 솔직히 정부가 인터벤션 막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지 충분히 가겠죠. 한국의 Supreme Court 법원에서 이 임피치먼트가 맞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가 올 거고 이러면은 한 2달에서 4달 동안은 혼란스러울 환경이 맞고 이러면은 catalyst 방향이 바뀌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무슨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이벤트가 한국 환율을 다시 세게 하고 한국 주식을 다시 일으킬 수 있냐. 외국 돈이 굳이 한국을 왜 사고 싶은 상황이 생기냐.
그게 저는 잘 모르겠고, 미국 투자가 입장에서 한국에 나 일본이나 중국에 이렇게 투자하려면은 가격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싸서 이 가격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다. 싼 맛에 들어가려면은 환율이 정확히는 아니지만 한 1,500 정도는 가고 코스피가 한 2,200 이렇게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한 7%, 8%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를 이제 지키려고 안 떨어지겠죠. 그리고 많이 싸요, 한국 주식은. 그러든지 밸류업, corporate governance가 좀 좋아지고 무슨 이벤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는 좀 분위기를 환보해 보면서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시장 내 글로벌 분위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일단 가장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당선 이후 분위기가 어땠고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핵심 요소는 무엇으로 보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못 잡은 게 큰 원인이고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싫어한다 미국에서 그런 말이 많았는데 끝에 가서는 너무 완벽하게 이겼어요. 그럼 저희가 이번에는 크립토, 암호화폐와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EC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에 폴 애킨스를 지명했습니다. 2025년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비트코인의 강세 예측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트럼프가 비트코인 크립토를 지켜준다 그랬으니까 그게 잘 되고 있고 지금 그거를 아직도 사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고 이렇게 말할게요. 트럼프가 전에 대통령 처음 할 때는 말을 막 아무렇게나 하고 뭐 행동도 뭐 거꾸로 하고 막 이러셨는데 요번에 보는 트럼프는 제가 보는 트럼프는 조금 더 준비가 돼 있고 일론 머스크한테 협조를 받아서 대통령이 선거가 돼 갖고 그쪽으로 많이 지켜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테슬라가 어마어마하게 뜨고 비트코인도 어마어마하게 뜨고 트럼프가 지켜준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요번 트럼프는 그렇게 맘대로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게 정확해, 저번보다는. 그냥 아무렇게나 말을 막 던지고 끝내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막 쉽게 생각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관세부터 주말 사이에 나왔던 2차 전지 이야기까지 결국 목적을 위해서 딜메이커로서 협상가로서 시장에서 여러 국가와 여러 산업들을 대할 인물이 아닌가라는 점 역시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트럼프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인물이자 기업이 있죠.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지라고 정부 효율화 부의 위원장이 되었는데요. 사실 지금 선서 취임 전부터 가장 많은 수혜를 받으면서 스팟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트럼프 2000년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가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게 될 거라고 예측하실까요? 그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쓴다, 정부를 줄이자 이런 거에 연결되는데 그 사람이 2 trillion 달러 어마어마한 돈을 줄인다는데 그거 그렇게 많이 줄일 수 있는가? 나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의 타격은 있겠죠. 그게 얼만큼 좋은 방향으로 갈 건지 그냥 disruptive 그냥 혼란을 일으킬 건지 일단은 뭐 3개월, 6개월, 1년 혼란을 일으킬 건지는 이제 지켜봐야 돼요. 하지만 혼란을 일으켜도 끝에는 미국 정부가 너무 커졌다, 줄어들어야 된다, 적어져야 된다는 purpose로 가는데 조금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미국도 이제. 그리고 지금 제가 제일 크게 걱정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잘 꺾이고 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주식이나 많은 그 경제한테 안 좋아요. 지금 트럼프 당선인의 당선 이후 시장은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오히려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함께 2025년 초반 새로운 변동성과 우려감까지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저희가 새로운 우려감까지 당부하고 염두에 두고서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을 떠올리면 저희가 항상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평화, 피스를 부르짖고 있는데요. 바로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에 대한 그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2025년
2025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동의 모든 리스크와 전쟁들이 종전 또는 휴전으로 막을 내릴 수 있을지 저희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대표님은 좀 어떻게 예측하실까요? 저는 트럼프가 선거 때 한 말, 하루 만에 자기가 협의한다는데, 뭐 하루만은 아니겠지만, 빠른 속도로 합의를 시킬 것 같아요. 왜냐면 유크레인한테 더 이상 아무것도 안 주면 끝이거든요, 미국이. 음? 미국 없이 이게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협조를 해서 끝을 볼 것 같은데, 일단 두고 봐야죠. 그럼 젤렌스키 분이 집에 가야 될 수도 있고, 집이 어딘지 모르지만, 떠나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지금 저희가 글로벌 정세, 또 미국 시장 내 특히 어떻게 트럼프 당선인을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체크해 봤고요. 저희는 2025년을 함께 예측하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한국에서 서학 개미라고 불리는 일명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야기했듯이 1,500원까지 예측을 하고 있는 강달러 상황으로 인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기엔 조금 두려워하는 모습도 있는데요. 강달러 시대에 미국 주식 투자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그거를 그 Magnificent Seven 아니면 20개 주식으로만 가시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더 벌려서 저는 그 Magnificent Seven보다 그 돈을 그 Mid Cap, Small Cap, 중소 기업 주식들로 옮겼어요. 한 여름부터 8월, 7, 8월부터. 그러고 지금 보면은 Magnificent Seven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지만 나스닥이 아, 그 중소기업도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만치 않게 계속 같이 가는데 미국이 다 좋게. 근데 제가 보는 내년에는 이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돼요. 계속 큰 주식만 한국 개미든 전 세계 개미분들이 사시는데 조금 더 이거를 불려서 다른 과목도 같이 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중소기업들도 이제 싼 쪽에 가 있고 파이낸셜 주식들도 이제 많이 회복됐어요. 트럼프 당첨된 후로 미국의 레귤레이션이 줄어든다고. 그래서 이런 분야의 주식들도 이렇게 나눠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 세계 개미분들이 다 큰 주식만 살라 그래요. 그것도 택 쪽으로. 음, 그렇다면 최근 미국 시장 내에서 들어온 또 비트코인 관련주, 양자 관련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좀 작은 러셀 2000의 테마적인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새롭게 공부를 하고 방향성을 바꿔본다라면 이런 섹터 조금 공부해봐라라고 권해주실 만한 부분 있을까요? 중소기업은 미국에 다양하게 많은데 이제 매니팩처링 미국으로 돌아오니까 그쪽으로 뭘 찾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게 좀 힘들죠. 당연히 그냥 Magnificent Seven을 사는 게 제일 쉽죠. 다 아는 주식들이니까. 그리고 그쪽이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지 지켜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오래 잘 되는 게 전 세계 개미분들이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글로 돈이 계속 가고 있어요. 그죠? 네,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2025년 어떻게 투자의 방향성 짚어볼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내년 이 글로벌 증시를 주도할 핵심 키워드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키워드로 내년을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오케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당장이랑 뭐 1분기까지는 American Exceptionalism, 미국 먼저라고 생각하는 투자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계속은 못 가요. 미국 중심은 미국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다른 나라들이 많이 망가지고 있어, 자기네들이 혼자서. 프랑스, Germany, 유럽. 그쵸? 아시아는 중국, 일본, 한국. 지금 계속 여러 나라들이 망가지는데 미국이 혼자 잘 될 순 없어. 왜냐면은 미국 S&P 500도 60%의 이익은 해외에서 받아요. 미국 안에서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미국만 혼자 잘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 주식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미국 달러가 지금보다 더 세지냐 약해지냐 하면은 저는 약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언젠가는 다른 나라 주식들이 더 사야 될 주식이 될 것 같아. 그 과목이 바뀔 것 같아요. 네, CIO님, 오늘 저희 함께 또 한국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대담 이어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그거는 믿어요. 한국 분들은 좀 힘든 상황이 되면 꽁꽁 뭉쳐서 잘 돼요. IMF가 한국한테 힘든 상황이었지만 97년도에 제가 일본에서 일하면서 지켜봤는데 IMF가 한국한테 나쁜 타격을 줬지만 그 후로 한국이 더 잘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한국은 꼭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꽁꽁 뭉쳐서 더 잘 되는 나라인가? 꼭 그런 생각이 나네요. 하여튼, 근데 한국을 믿지만 지금 당장은 한 몇 달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을 겪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어 교환 인사이트 들려주신 윤재성 CIO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네, 저희는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서 글로벌과 한국 증시 전망과 또 2025년 저희가 취해야 할 증시의 방향성 함께 배워봤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하신 분들 역시 투자에 참고하셔서 2025년 기쁜 수익률까지 함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